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용서 차성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앵글이 다르죠. 네, 오늘은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친밀한 어떤 친밀감을 위해서 앵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향은 조금 더 떨어질 테지만, 네, 친밀감을 위해서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내일 파마를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조금 더 친밀감이 생기지도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머리를 기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할 겸, 네,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왜 머리를 기르냐는 질문에 대해서 심플하게 대답을 하자면은, 기르고 싶으니까요. 네. 아니면 거기에 약간 까칠하게 대답을 해보자면은, 기르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답게 사는 거를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주변 시선 때문에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주관으로 결정하는 걸 좋아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30대 거의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이제 교회 그룹 안에 있으면서 되게 뭐랄까 다듬어지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다듬어지는 거고 안 좋게 말하면은 이렇게 깎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보석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난 부분은 다 깎아내죠. 그래서 최대한 무난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옷차림도 교회에 지적받고 머리 스타일도 지적받고 액세서리를 하는 것도 지적받고 이렇게 하면서 뭐랄까 교회가 원하는 인간상으로 이렇게 사람이 점점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그래서 내 장점과 단점이 뭐고 나는 무엇 할 때 행복하고 이거를 몰라서 나중에 되게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려면은 자기 주관대로 살아봐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주변의 요구에 대해서 또 거부하면서 잠깐만 나는 이 요구를 왜 거부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발견을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했던 대로 자기 목소리보다도 외부의 목소리를 빨리빨리 듣고 거기서 반응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근데 그렇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면은 좋은 점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를 그러니까 일단 제 장단점을 알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정말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갈 수 있게 되고 아니면은 좀 내 단점이 예상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변에 미리 밝히는 거죠. 저는 이 일을 아마 이렇게 잘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저를 알고 또 그거를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저를 알다 보니까 애초에 제가 잘할 부분에서 사람들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기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향상 나는 어디에 맞고 어디에 안 맞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 가요. 가서 막 너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아니면 혹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게 되면 특별히 내가 연약한 죄 유형을 잘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죄에 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미리 예고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데, 저는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일탈의 원인이 그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다 보니까 지가 그 상황에 연약한지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절대 그 여자 자매를 제 차에 1대1로 태우지 않거든요. 반드시 뭐 우리 애가 있든 아니면 아내가 있든 그럴 때만 태워다 줘요. 미리 다 얘기를 해요. 미안하지만 1대1로 내가 못 데려다 준다. 왜냐하면 제가 저 스스로로 돌아봤을 때 성적인 면에서 절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 또 그렇게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을 때 또 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때가 있구나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난 다 할 수 있어. 응, 난 절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훅 가는 거죠, 진짜로. 뭐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는 어떤 개인의 능률이나 자기의 행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난 잘 되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왜냐면 다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하게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서 자랐어. 그러니까 좀 나처럼 못되게 자라봐야 어른들 말도 좀 어기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귀 뚫고 막 그랬으면은 그 와중에 뭔가 본인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그 외형을 꾸미는 건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멋있게 꾸민다 이게 아니라 이 외형 꾸미는 일을 철저하게 자기 주관에 따라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나 어떤 옷이나 액세서리나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시각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외형인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외부의 지적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주관이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관을 지키면은 그런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예술을 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독특한 옷을 입거나 독특한 머리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권장하기는, 만약에 이걸 보는 신학생들 아니면 목회자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가치관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좀 극단적인 예지만 성매매를 취미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건 애초에 잘못된 거니까. 근데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별로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닌데 괜히 기독교 아니면 교회에서 간섭을 해. 그러니까 뭔가 전통적인 시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아니, 그런 얘기 잘 듣고 있으면 하다못해 뭐 성경적인 이유로 나를 올가매는 것도 아니야. 뭐 예를 들면은 아니, 목사가 무슨 격투기를 해요? 뭐 그런 취미를 가져요? 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는 무조건 양복을 입어야 된다. 저는 이런 것도 한 번쯤 교회에다가 개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특히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 전 양복을 진짜 안 입거든요. 양복에 갑갑하고 어떤 아까 말했던 내가 보이길 원하는 이미지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90년대까지는 양복이 예의의 상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 세대한테는 사실 양복은 권위의 상징으로 다가갈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는 정말 주의해야 한다고 보는 게, 정말 목회자가 다른 사람, 구분된 사람으로 인식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복장서부터 굉장히 권위를 보여버리면 전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편한 옷을 입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강요해. 그렇다고 막 다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한 번쯤은 얘기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입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보통은 이런 말도 잘 못하거든요. 아니면은 조금씩 용기를 내보는 거죠. 제가 옛날 사역할 때 했던 건데, 처음에는 풀세트 입고 딱 가요. 그 다음부터 살짝 변화를 주는 거지. 넥타이를 조금 심플한 걸로 바꿔봐. 넥타이를 살짝 안 매봐. 그 마이를 한번 살짝 안 입어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런 걸 하려면은 그거 있어요. 일단 사람이 좀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하는 짓이, 이쁜 놈은 뭔 짓을 해도 그게 이쁜 짓이 되고, 미운 놈은 뭔 짓을 해도 그게 미운 짓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일단 평소에 좀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런 용기도 한번 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의 시선이 아닌 자기의 주관에 따라 삶을 결정하는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누군지 스스로를 발견하게 해주고 우리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말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 이제 파마하러 갈 겁니다, 내일. 자, 보시죠. 좀 화면 딱 넘기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참 저는 진짜 제 옆에 있으면 진짜 피곤해요. 저는 막 엄청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누가 옆에 있으면 이런 걸 엄청 푼단 말이에요. 진짜 말도 많고 피곤해요, 저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하고 친하다, 나 차성진 목사하고 친하다고 누가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성은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 사람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는 보장이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내일 이제 파마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마 머리지 않아? 라고 하실 그런 파알못 남자들을 위해 설명해 주자면은, 이 정도면 파마가 너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머리를 감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통 이제 머리에 물이 닿으면 이렇게 꼬불꼬불해지긴 해요. 머리가 원래 그래요. 2시간만 더 있으면 이렇게 쭉 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 기른 다음에 머리가 쭉 펴지면 되게 꼴 보기 싫거든요. 그 느낌 나요. 그 정준하 가발. 빙구 같지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파마를 하러 갈 거고요. 드디어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넘겨보죠. 저는 자러 갈 테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내일 제가 파마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보겠죠? 참 신기하네요. 하나, 둘, 셋! 빵! 아니, 머리 파마를 안 한 게
아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 가격이 일반 파마 33,000원, 근데 이제 그 일반모 33,000원, 손상모 44,000원 그렇게 돼 있길래, 아 그러면은 뭐 크게 희한한 펌도 아니고 내가 뭐 손상모일 수 있겠지, 그러면 비싸봤자 5만원이겠다 이러고 갔는데 특수펌이고 내가 손상모라는 거야. 그래서 77,000원을 달래요. 그건 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고민했더니 66,000원에 해주겠대. 아, 근데 사실 66,000원도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아, 좀 망설이니까 55,000원까지 해주겠대요. 뭐야, 원래 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러면 받겠다. 그래서 머리 뭐 이제 가운 입히고 한 다음에 그제서야 뭐라 얘기하냐면은, 아 근데 펌할 때 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시술 커트 비용이 별도로 1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000원이래.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나도 애 아빠인데 어떻게 집안 돈을 내 머리에다가 66,000원이 났어.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파마? 뭐 딴 데 가봐야지 뭐. 후불 카드입니다. 이따 봅시다. 아산에 좀 파마 저렴하게 하는 데가 또 있나. 아, 비싼 거랑 싼 거랑 별 차이가 없던데. 자! 좀 약간 세게 된 느낌이 있죠. 이게 머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머리 끝나고 드라이 할 때 만약에 머리가 좀 잘 나왔으면은 미용사분이 별로 안 건드려. 그냥 이렇게 슥슥 하고 만다고. 근데 좀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막 드라이 할 때 용을 써. 막 한 10분을 막 아까도 그래 하셨었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세게 되길 원했어. 왜냐면은 파마 끝나자마자 봤는데 뭔가 딱 어울린다, 그건 좀 덜 된 거야. 금방 풀리거든. 그러니까 파마 끝나고 한 달 후에 원하는 스타일이 나와야 좀 잘 가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좀 뭔가 지금도 나름 재밌기도 하고, 근데 아마 당분간 좀 머리를 이렇게 뒤로 묶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파마 브이로그 인사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이제 진지한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